15세기 다양하게 간행된 언해불전은 한문경전을 훈민정음으로 풀어내 역사와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언해불전을 지금의 현대어로 풀어내는 작업이 불교계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호국불교를 일으킨 신라 사찰을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열었습니다. 황룡사와 사천왕사 등 역사 속 대가람터를 중심으로 발굴조사와 출토 유물을 풀어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어린이들에게 영양죽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는 4개 초등학교에서 9개 곳으로 확대 시행해 4,500여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쟁으로 바라본 한국 정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만났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법과 일명 구하라법, 검경 수사권 조정,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2월 첫날 보내드리는 BT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5세기 다양하게 간행된 언해불전은 한문경전을 훈민정음으로 풀어내 역사와 학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이런 언해불전을 지금의 현대어로 풀어내는 작업이 불교계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윤호섭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4세기 태조 이성계를 도와 조선 왕조를 설계한 삼봉 정도전. 고려시대 중심이었던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한 그는 불시잡변이라는 글을 통해 유학자의 입장에서 불교 사상을 비판했습니다. 윤회와 인과, 자비 등 불교의 핵심 교리를 19개 항목으로 나눠 불교는 민심을 현혹하는 사교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윤회에 대입해 천지의 기운이 만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때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든다고 반박합니다. 불교에 대한 이해를 배제한 채 문자에만 입각해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간행된 수많은 언해불전은 유학자들의 이런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1462년 세조 8년에 펴낸 능엄경 언해, 권팔 정종분을 보면 부처는 업에 따라 향하는 곳이 나뉜다는 종업분취 항목에서 윤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 축생, 사람, 신선 등 지은 과보에 따라 윤회가 나뉘지만 모두 허망한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래부터 있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한문경전 원문을 훈민정음으로 풀어낸 언해불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문화기념사업회 언해불전 연구소가 추진 중인 언해불전 역회입니다. 이 사업은 15세기 간행된 언해불전에 담긴 훈민정음을 현대어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2019년 국고지원 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반야심경 언해 전산화와 역회본을 완성했습니다. 15세기 우리말도 글자는 좀 이상해도 우리말이에요. 읽기 쉽도록 아주 정교하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배열을 잘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너무 아깝죠. 좀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언해불전 연구소는 오는 봄 능엄경 언해 전산화와 대조색인 작성 결과물을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호국불교를 일으킨 신라 사찰을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열었습니다. 황룡사와 사천왕사 등 역사 속의 대가람터를 중심으로 그간의 발굴조사와 출토 유물을 풀어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절들은 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들은 기러기 떼 날아가듯 줄지었다. 삼국유사를 편찬한 이련 스님이 신라 왕경인 경주를 방문해 당시의 모습을 묘사한 글귀입니다. 이 중 경주 황룡사와 사천왕사는 신라 진흥왕과 문무왕 당시 창건돼 국가 안녕을 기원하는 왕실 원찰의 성격을 지녔지만 잇따른 외세 침입으로 절터만이 남은 공통점을 지닙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호국불교를 테마로 개최한 온라인 해설 콘텐츠 대담신라. 실시간 소통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연구소의 핵심 발굴지인 황룡사지와 사천왕사지를 중심으로 그간의 조사 성과와 가치, 출토 유물에 숨겨진 이야기 등이 알기 쉽게 전해졌습니다. 대담신라를 준비하게 된 게 작년 황룡사 서평구역을 발굴하면서 봉황 자물쇠가 나왔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봉황은 바라만 봐도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염원과 우리의 노력이 담긴다면 보다 활기찬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라 최대 가람터인 황룡사지는 지난 1970년대 조사를 시작해 시간과 인력이 상당히 소요되는 습지 매립으로 조성,
왕경 전체 구조의 중요한 장소임이 드러났습니다. 중요 유물은 치미를 꼽았는데 솔개 꼬리 형상이자 왕실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장식기와로 국내 최대 크기와 함께 완벽한 복원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난 1978년 100톤급의 크레인이 투입돼 30톤의 심초석을 들어올린 현장은 획기적 시도로 평가받으며 4만 5천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발굴 현장에 이런 큰 장비가 들어오는 것은 그 이외에도 거의 없었던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동 귀걸이를 비롯해서 중국제, 백자, 자기라든지 사천왕사지는 지난 2006년부터 발굴이 실시됐는데 쌍탑 1금당 배치와 함께 명문 기와 등이 발견됐고 목탑 벽면을 장식한 노교 신장상은 복원 모식도와 디지털 작업 등이 소개돼 흥미를 더했습니다. 보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붙이는 적도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이 3D 스캔이라고 하는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로 이렇게 붙이는 작업까지도 했다라고.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호국불교가 낳은 사찰의 면모와 유물의 가치를 담은 대담신라는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어린이들에게 영양죽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는 4개 초등학교에서 9곳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지난 2014년 탄자니아 지부 설립과 함께 시작한 해피콘 지원 사업. 극심한 가난으로 하루에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탄자니아 어린이들에게 옥수수 가루로 만든 영양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피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4개 초등학교에서 9곳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탄자니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은 아침을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그다음에 그것을 먹기 위해서 또 학생들이 그 출석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또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또 영양이 또 충족이 되어지니까 다들 만족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해피콘 지원 사업은 탄자니아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영양죽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출석률이 높아지고 재학생 수도 증가했습니다. 시행 첫 해에는 묵한바 초등학교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한국 불자들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지원 대상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4개 초등학교 2,500여 명을 비롯해 올해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인근 5개 초등학교까지 더해지면서 4,5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학교라든지 지역 분들이 우리 학교도 좀 해달라. 그래서 요청 오는 학교들이 한 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힘은 들지만 그래서 그것도 모든 아이들이 좀 다 급식을 좀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5개 학교 한 1,500명 정도 좀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더 많은 아이들이 한국 불교의 자비 나눔을 받을 수 있도록 스님과 불자들의 지속적인 후원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탄자니아 어린이들을 위한 해피콘에 동참을 원한다면 아름다운 동행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부산 해운정사가 향곡당 해림대선사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해운정사는 지난달 30일 경내 원통보전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법원대종사, 전 동국대 이사장 법산스님, 동화사 주지 능종스님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향곡당 해림대선사 열반 42주기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추모다래제는 스님과 신도대표 분양과 함께 진제법원대종사가 운문선사와 파릉선사가 나눈 선문답, 운문 3전어를 읊으며 선사를 추모했습니다. 향곡당 해림대선사는 1929년 성월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범어사에서 운봉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으며 성철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참여하고 요관음사를 창건하는 등 후학 양성과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되풀이 되는 아동 학대로 국민들의 공분을 좀 사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일명 정인이 보호 3법 이것이 지금 본회의를 통과됐었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부모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의무이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부모의 임무이자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아이들을 학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고요. 기르지 않는 것도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 돌보지 않는 것도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이가 아동 학대가 일어났다고 해서 아보전도 찾아가고 경찰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모하고 분리시켜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 단 3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알아보고 상황이 어떻게 됐지 하다 보면 72시간은 뚝딱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으로 다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돌려보냈다가 아이가 사망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를 응급조치할 수 있는 시간을 72시간에서 48시간을 더할 수 있게, 그래서 약 5일 정도까지는 아이를 응급조치하고 부모로부터 분리해서, 학대하는 가해자로부터 분리해서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아동을 현행법으로는 아동의 학대가 일어난 곳에서만, 즉 집에서 주로 학대가 일어나잖아요. 집에서만 아동 학대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약사나 의사가 보고 학대다라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학대가 일어났던 집이 아니라 약국 또는 병원 또는 어린이집 등 다른 곳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수사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법은 꼭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근데 가정으로 돌려보냈다가 거기서 재학대를 받아서 사망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도 된다라고 판단될 땐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될 때는 안전한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하나 더 발의했고 그것은 아직 계류 중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아동 관련 법안이 250여 개가 발의가 됐다가 그 절반 이상이 되는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40여 개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동안 뒷짐만 지다가 뒤늦은 심사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했으면 집요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법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학대받다 사라져간 아이들의 얘기는 그때 지나가고 나면 또 그때뿐인 거죠.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꼭 정인이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리고 약하고 그러나 꽃망울 같은 눈빛을 보이는 그 아이들, 미래의 기둥들을 지금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반인륜적인 또 반도덕적인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명 구하라법도 의원님께서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천안함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건 때 장병이 천안함 폭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장병은 남기고 간 공무원으로서, 군인으로서 유족 위로금이 있고 유족께 드리는 연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놔두고 간 그 한 부모가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나니까 5대5 상속을 주장하며 돈을 유족연금의 반, 유족 위로금의 반을 가져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구하라 씨 사건이 생겼죠. 구하라 씨 엄마도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았죠. 그리고 구하라 씨가 사망하자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그 구하라 씨가 남기고 간 재산의 반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벌의 대상이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 세상에 제가
천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법이 법사위에 가 있는데 아직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 낮아진 사법기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해법은 없을까요? 경찰은 수사를 안 하다가 수사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래 수사를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고 그럼 좀 더 객관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경찰은 15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일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기도 합니다. 잘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족한 경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국회에서 더 감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모든 경찰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라고 검찰처럼 좀 더 전문적인 그리고 뛰어난 수사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가수사본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는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걱정이 있지요. 그래서 그 견제를 국회가 해야 되고요. 또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견제해야 되고요. 행안부가 견제해야 되고요. 국민과 언론이 견제해야 되는 것이죠.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가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해왔던 서울시 10년, 아이들은 무상급식이 되었고요. 또 무상교육까지, 고등학교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서울은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개발하고 그리고 재정비할 수 있는 것은 또 재정비하고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으면서 서울을 행복한 그리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왔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더불어민주당이 했던 서울의 10년은 이 코로나 방역 과정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안타까운 일로 보궐선거를 하지만 이번에 그래도 믿고 맡겨서 더 나은 세계 최고의 서울, 더 K 서울을, 더 K 방역을 만들듯이 더 K 서울을 이끌어 나갈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더 K 선거기획단의 교육분과장으로서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 김영춘 후보 같은 사람 되게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후보시거든요. 그래서 승리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의원님 스스로에게 화두를 준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로 만드는 것도 국민이고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제일 힘든 분들도 국민이고 그런데 이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가장 큰 힘도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께 묻고 국민께 알려드리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께 보답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2021년도에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화두는 국민이다. 네. 2021년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이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저희들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2월 1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